네가 그동안 마약 빼돌려 처먹은 거 그거, 그리고 유흥업소 불법 운영한 거, 뭐 네가 잘못한 것 중에 극히 일부겠지만 최소한 무기징역 나온다에 내가 18만 원 건데. 이게 뭐 테스트 주행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이기는 게 정이지 뭐. 법대로 해주지 뭐. 지금 마약 관련 혐의 관련해서 보도들이 지금 그야말로 본물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특히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요, 그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유흥업소 관계자가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선균 씨가 해당 가게에 자주 왔던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흥업소 안에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주 왔던 건 맞다. 이어서 VIP들이 은밀하게 온다. 보통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흥업소가 네. 그냥 일반적인 유흥업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 인사들이 온다라는 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은밀하게 만나는 거군요, 네, 비밀리에. 어떤 VIP들인지 누구를 특정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전혀 없습니다만 이 유흥업소 관계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뭔데요?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어머, 이게요, 방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알 듯 모를 듯한 발언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 관계자의 발언은 추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문제되는 유흥업소가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고 출입하는 인사들이 사회 고위층들입니다.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중들이 알만한 인물들 이름이 벌써 피내사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경찰이 수사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선균 씨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미 착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여실장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의 한 방안으로 관련 인물이나 추가로 마약을 제공한 인물에 대한 제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여실장 외에도 추가로 입건되는 피의자들도 마약 사건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수사 협조가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이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물들로 마약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버닝썬 사건 기억하시죠? 버닝썬 사건이 그것도 역시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버닝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부 강남의 나이트클럽의 그런 클럽 문화가 완전히 일파만파 크게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약이 아니더라도 그 굉장히 이 장소,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의 영업 형태에 대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매체가 지금 보도한 바에 따르면 1% 룸으로 운영되는 VIP 클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1%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에 해당되는 멤버십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재력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1%라는 건 뭐 재력, 뭐 권력, 금력, 뭐 모든 걸 다 포함한 어떤 의미에서의 1%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10%, 10% 이런 말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그 은밀하고도 은밀한 전혀 누가 출입하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교 클럽이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야기되는 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들어도 영화 같은 얘기예요. 아무나 못 가는 유흥업소인데 그 유흥업소에 자주 들었다는 게, 이선균 씨가 자주 들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빙성, 사실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진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 취재했던 해당 기자에게 직접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뭐 텐프로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고급 유흥주점, 이곳이 텐프로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곳은 그 이상의 급이다. 텐프로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좀 더 값비싼 그런 유흥주점이었다. 타인의 어떤 시선을 꺼리는 뭐 소위 VIP급
유명인이사, 뭐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뭐 재계 고위 관계자들 뭐 그런 분들이 뭐 주 고객이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인분을 통해서 뭐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의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유흥업소 관계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직업군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중의 시선이 공개되는 게 좀 꺼리는 그런 직업군들의 사람들이잖아요. 뭐 VIP, 운동선수, 연예인 등등등등.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왔고 1% 클럽이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경찰은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 유흥업소 관계자의 말이 맞는지 신빙성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왈가왈부만 그칠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성균 씨가 지인의 소개로 이 업소를 알게 된 이후에 구속된 여 실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단골이 되었다는 것인데 경찰이 지난달에 이 업소에서 여 실장이 VIP들과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제보받고 이 여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서 이성균 씨 등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이 여 실장 외에도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이어나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마약 연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마약을 제공한 사람, 같이 마약을 공동으로 흡입한 사람, 마약을 전전 유통받은 사람, 가지치기처럼 뻗어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아마 경찰은 이 여 실장 외에도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 다양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이유는 이 제보받은 내용들이 사실인지 증거를 확보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성균 씨 측 변호인 측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후속 보도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 이성균 씨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수사를 받기 전이다 보니 인정을 해야 할지, 인정을 한다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소 입장이 어정쩡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수사를 인천지방경찰청이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들이 하도 질문이 쇄도하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기자들 앞에서 경찰이 조목조목 뭔가 설명을 했다면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공식 브리핑을 가졌죠. 그리고 이성균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시점이나 장소 등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증거관계에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보도에서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집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었죠. 예, 여기에 대한 경찰 입장에 대한 질문도 당연하지만 뭐예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마약을 흡입, 투약했는지 정확한 장소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이성균 씨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뭐 8명이 지금 입건이 됐다, 내사자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충격을 줬던 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죠. 황하나 씨 이번에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같이 수사 받게 된 상황이고요. 또 계속해서 좀 연결고리처럼 다른 인물들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 방송인 출신 작곡가라고 알려진 사람의 어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내사자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비춰지는 외모, 이미지는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던 이성균 씨가 어떻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고 어떤 과정으로 마약 투약했는가 지금 그게 어떤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도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마약과 관련된 지금 수사 이외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성균 씨가 고소한 사건이에요. 누구를 고소했느냐? 바로 여 실장.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에 그 유흥업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여 실장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고소 내용은 뭐냐면 협박을 했다는 것이고 협박으로 이미 수억 원대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추정하는 건 이거죠. 무엇을 협박했을까? 자, 그런데 이 수사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마약의 정황이 유흥업소에서 지금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여 실장이 키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협박을 했다면 이 마약과 관련된 협박이었겠고 단순히 수억 원을 던졌는데 마약하는 걸 내가 목도했어요 정도로 수억 원을 건넸을까?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라는 마약 범죄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이 여 실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혹은 추정입니다만 네. 그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네. 여 실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네. 수억 원의 그런 어떤 돈을 더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가 지금 초점이죠. 첩보를 수사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이미 제출 요구를 하면은 이제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출 안 했을 때 이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감정을 보내고 확인이 되면은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그러면 언제쯤으로? 빨리 하겠다. 마약류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통상 다른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집, 사무실, 차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 내역 중에는 장부나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또 다른 한 축은 실제로 출석을 했을 때 이 검사를 충밀하게 진행하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간이검사로서 소변검사는 이른 어느 정도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 구체적인 마약의 종류나 시기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국과수의 감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굳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는데 당사자가 부동의한다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 압수수색이요?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부동의할 경우에는 강제로 이 채모를 채취하기 위해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선균 씨와 관련된 소환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경찰이 내사 단계를 넘어 이선균 씨를 입건했다는 것 자체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 경찰 입장에서는 한 번 소환해서 모든 조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다른 마약류도 투약 의혹이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 마약류 투약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각 마약류의 투약 종류, 시점 등을 밝혀내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고 내사 단계에서 이미 수사에 준할 정도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렇지. It's good. It's good. 한국 영화의 부활을 되는 신호탄을 저희가 쐈으면 좋겠네요. 잘 자. 칸 영화제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저희 일정 시작을 칸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릭터의 큰 매력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때문에 이 영화 선택한 건 아니었고. 지금 최정하 기자님 시점을 보면 이 마약 논란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영화 등을 홍보하는 인터뷰를 행했던 거 지금 보여지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배우 인생에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배우예요. 왜냐하면 영화면 뭐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도 갔었죠. 그리고 잠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 상황이 산업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손익분기점을 넘은 세 번째 영화였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성균 씨가 주연을 맡아서 이 손익분기점을 넘은 정말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든 영화든 출연하면 다 잘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명배우다. 그래서 작품이 쏟아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배우거든요. 네. 때문에 지난 9월 6일에는 이성균 씨 주연 영화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잠이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 영화가 지금 들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영화에서 이성균 씨가 이 목류병 환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홍보를 하면서 이 관련된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뭐 혹시 잠버릇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잠은 좀 잘 자는 편이냐라는 질문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배우들은 불면증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잠을 잘 자는 편이다. 평소 6시간 정도 잔다.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일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이 부인인 전혜진 씨 같은 경우가 더 예민해서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술과 약을 안 한다고?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도 3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악질 경찰이라는 영화였는데 이때도 인터뷰가 지금 누리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요. 왜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버닝썬 게이트가 정말 나라를 들썩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성균 씨가 관련돼서 이 버닝썬 게이트의 이 논란을 언급하면서 다른 걱정을 다 떠나서 이번에 벌어진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이때 연예계 후배인 승리 씨, 정준영 씨가 이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많이 피곤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한 일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누리꾼들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메랑이 됐습니다. 단순히 재조명이 아니라요. 지금 부메랑이 된 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런 발언들을 함으로써 이미지가 구축이 되거든요.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쓰려고 할 때 그 광고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평판들이 쌓여가면서 이 사람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이러면 제약회사 같은 데서 그 광고주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바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광고주들이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혹시나 이 사람이 이런 일에 결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세평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고 이념이고 신념이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부메랑 된 게 당장 난리 난 게 제약회사들입니다. 지금 광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 가족이 함께 찍은 그런 그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약회사 광고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다 내리는데 아마도 단순히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미 지불한 그런 액수의 몇 배를 이성균 씨한테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